경찰행정법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계가 경찰의 체계가 지금 잘 안 잡히는 바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개념부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우리가 처음에 나올 때 이거 나오잖아요. 형적 의미, 경찰, 실질적 의미 경찰, 이거 나오죠? 책마다. 근데 이게 법학, 어느 법학이든 다 이렇게 시작을 보통을 해요. 행정법도 첫 페이지가 뭐냐면 형식적 의미 행정, 실적 의미 행정 이렇게 나와요. 행정법도. 헌법도 그렇잖아요. 형식 의미 헌법, 실적 헌법 이거 나오죠? 그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하면 이제 경찰 보통 기관들, 보통 경찰 기관이 하는 작용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경찰 기관. 그러면 뭐 경찰 기관이 하는 뭐죠? 사법 경찰이나 뭐 하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공무원, 경찰 임용이라든지, 뭐 징계라든지, 뭐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형식이 경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입법이죠, 이게 입법. 입법적인 내용조차도 행정규칙이지만 이것도 입법이에요. 뭐 이런 징계, 임용, 행정작용들, 행정행위, 수사 뭐 이런 것도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경찰에 해당하는 거지.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위험을 뭐 방지 제거 하는 작용을 가리켜 이제 실질의 경찰이라고 하죠. 근데 왜 이제 사회라는 말이 앞에 붙냐면, 우리 행정법 그 총론에 가보면 행정이 이렇게 돼요. 분류해서 국가 목적적 행정, 사회 목적적 행정으로 나눠요. 사회 목적적 행정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국가 목적 행정이 뭐죠? 뭐 군사, 외교, 뭐죠? 뭐 국방, 사법. 이 재판을 사법을 말하는 거죠. 재판, 사법부 할 때 사법. 이런 것이 국가 목적 행정이고, 사회 목적 행정이 질서 행정. 그 다음에 복리 행정. 이 질서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와 관련된 질서 행정이죠. 그래서 우리 그 경찰학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군사외교 국방이 경찰로부터 독립됐다, 그죠? 경찰 개념에서 원래 경찰 개념에 다 포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잖아요. 뭐 폴리테이아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 뭐 어쩌고 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나왔을 때는 이게 다 포함됐던 거예요. 그다음 중세 시대는 군수의 시대는 교회 작용, 종교 문제, 교회 작용을 빼놓고는 다 포함했던 것이 원래 경찰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다가 17세기 돌아와서 군사외교 국방 이게 경찰이 떠나오고 사법이 떠나가죠. 베스트팔렌 조약 뭐 이러면서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로 이런 얘기 하죠. 그다음에 프랑스의 뭐 죄와 형해가는 법전부터 구체적으로 사법 경찰이 뛰어나서 나갔다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질서 행정으로부터 이제 복리 행정이 떨어져 나간 것은 뭐 피터라는 사람 얘기하면서 나오죠, 그렇죠? 나오면서 뭐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이제 복리 행정이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사회 목적적이에요. 이건 목적이 소극적이고, 이건 목적이 적극적이죠. 목적이 질서 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저항권 이런 거 배우잖아요. 저항권 할 때 기존의 질서 유지, 목적이 소극적이라고 하죠. 새로운 것들은 적극적, 공공복리 적극적. 헌법에서 국가안전부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할 때 헌법 30조 2항 할 때 이거는 목적이 뭐예요? 소극적이지. 이건 목적이 적극적이라고 그래요. 목적이 적극적이죠. 그래서 질서행정은 목적이 소극적인 거예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 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건 아니지. 복리행정은 적극적이지.
새롭게 복리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법 강론에 가면 이게 이제 경찰 행정이 이거로 배우고 경찰 행정은 이거는 복리 행정은 뭐 공물이라든지 공물 이용이라든지 공익 사업이라든지 도로 뭐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그 다음에 급부 행정 우리 헌법에서 따지면 인간다운 생활 권리 있죠. 인간다운 생활 권리 관련된 사회 금기초 사회보장법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급부 행정 이런 것들이 복리 행정이 복리 행정 복리 행정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찰에서 이제 점차 제거된 거지. 제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서행정이 남는 거지. 질서행정이 남는. 이게 그거예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위험의 방지와 제거가 경찰의 작용의 특징이죠. 이걸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한다. 이거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경찰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행정 경찰에서 제외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그래서 이 경찰 작용의 목적상 한계가 뭐예요? 경찰 작용의 한계가 5가지가 있잖아요. 경찰 작용의 한계로 인해서 첫째가 뭐예요? 목적상 한계가 이거예요. 목적이 소극적이다. 목적이 소극적이다. 그렇죠? 라는 거죠. 뭐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게 X로 나와요. 7급 그 기출 문제 보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을 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업을 통해서 생산력 증대 이게 경찰 작용의 목적이 될 수 있다. X. 이런 건 적극적이기 때문에 경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적상의 한계에서 이게 나오게 되죠.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경찰 작용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실질적 의미의 이제 경찰 개념이죠. 실제는 경찰. 근데 실제는 경찰에는 보안 경찰도 있고 협의회 행정 경찰도 있어요. 이게 질서 유지를 경찰 기관이 하는 거, 경찰 기관 보통 경찰 기관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행정 기관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분리할 때 이 둘 다 실점이 경찰인데 이걸 분리할 때 뭐 독자성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다른 행정행위와 관련 행정행위와 관련이 있다. 특히 얘는 예를 들면 그래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다 이게 미성년자한테 술 판매하고 있다. 이런 것도 공공의 이제는 안녕의 위험을 초래하는 거란 말이죠. 공공의 안녕에 뭐가 있어요? 성문법 체계가 있죠. 성문법 질서 유지. 성문법의 유지라는 것이 공공의 안녕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뭐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몇 세 미만에게는 술을 팔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한테 술 판매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단속 나갔어. 허가를 취소해. 은식증 영업 허가든 뭐 유흥점 허가든 취소한단 말이죠. 유흥점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누가 해요? 소관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청장, 지자체장한테 보통 위임돼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구청장의 명의로 보통 허가를 이런 걸 취소를 하죠.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미성년자 술을 팔고 있어요. 저 앞에 가게에서. 그래서 걸렸어. 그러면은 허가 취소를 구청에서 하겠죠. 행정성이 구청장이죠. 관악구청장이 허가를 취소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행정에 관련이 있다는 거죠. 뭐 유흥점 허가죠. 유흥점 허가는 뭐예요? 뭐 음식 요금 허가는 허가지 뭐죠. 허가. 뭐 행정행위 중에 뭐 어디에 해당해? 명령적 행정이 3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하명 허가, 면제. 그때 명령적 행정에 관련 있는 거 있죠. 허가해 줄 때 분명히 허가해 줄 때 법을 준수하시오. 여러분 봐보세요. 자, 허가할 때 원래 부관을 달 수 있어요, 없어요?
허가를 할 때 부관을 달 수 있다 없다. 부관을 달 수 있다 없다는 게 기속행위냐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강학상 허가일 때는 이게 기속행위예요.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강학상 허가죠. 그러면 원래 부관을 못 붙여요. 부관을 못 붙여. 왜? 이게 기속행위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이게 허가인데 식품 판매 허가라든지 예를 들면 유흥점 허가인데 이게 허가인데 부관을 붙였다. 부관을 붙였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 나와요. 좋은 문제라는 생각하는데 상당히 역으로 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내. 야, 이게 특허니까 재량이다. 유흥점 허가가 특허니까 재량이다. 그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 있었다. 두 번째, 허가인데 재량이다. 부관을 붙일 수 있었다. 그래서 뭐 허가인데 뭐 기속이지만 부관을 붙일 수 있었다. 네 번째, 허가인데 기속인인데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관을 붙인 것으로 봐야 한다. 이 부관을 붙였을 때 강학상 허가에 부관을 붙였을 때 이게 뭐가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에요. 강학상 허가는 기속이에요. 그래서 부관을 붙일 수 없어요. 근데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는 경우 어떤 경우에? 법에 근거 있는 경우죠. 그럼 식품위생법에 근거에 있었다가 이게 정답이었어요. 금융부 신박한 애들. 기출문제가 나 있어 진짜.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허가도 거의 다 여러분도 경찰 허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디에 당해? 강학상 대부분? 허가죠, 거의 대부분. 허가인데, 허가인데, 근데 여기도 봐보자. 그러면 미성년자 술을 판매하지 마라. 이것도 일종의 부관인데, 부관 붙였어요. 예를 들면, 야, 구청장이, 야, 지금 내가 그래 유흥점 허가해줄게. 근데 미성년자 술 팔지 마세요. 부관 붙였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강학상 뭐냐? 허가예요. 왜? 요건만 갖추면 다 되는 거야. 허가를 해줘야 돼. 허가를 해줘야 돼. 특허는요, 재량이죠. 이게 특허는 말 그대로요, 특별한 허가예요. 여기는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허가. 경찰 허가는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허가야. 그 다음에 특허는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중에 가장 잘 공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자냐를 봐가지고 특허를 내주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운전면허 있죠? 여러분 운전면허 갖고 있죠? 저도 운전면허 있는데, 진짜 운전을 우리가 제일 잘해요? 그런 사람. 나도 운전면허 딸 때 기억나는데 막 차선도 못 바꿔 무서워가지고 이거 무서워 차선도 못 갔죠? 근데 어떻게 내가 운전면허 땄어요? 특허라면 딸 수 있어 없어요? 못 따는 거야 나. 왜? 특허는요, 가장 공익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는 거예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어차피 법이 정한 요건을 못 갖추면 허가든 특허든 다 안 돼, 법에서는. 요건을 갖춘다는 전제하에서 특허는 그중에서 가장 잘 공익을 실현할 자를 선발하는 제도야. 그 때문에 이게 재량이야. 그래서 벌써요, 여기서는 경찰이랑 거리가 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경찰은 아까 뭐였어요? 목적이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 허가란 말은 들어봤지만 경찰 특허란 말은 못 들어봤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상하게 보시면 경찰 앞에는, 허가 앞에는 경찰이 붙는데 특허 앞에는 경찰 특허라는 게 안 붙잖아요. 그 약간 실적임이 경찰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실적임이 경찰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죠. 이게 뭐야? 질서행정이야. 아까 사회 목적적 행정에서 질서행정, 복리행정이 있었죠. 질서행정이 뭐였어? 소극적이었지. 목적이 소극적이니까 이거는 질서 유지에만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장 공익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자다. 이건 특허예요, 특허. 그 때문에 경찰 소관상이 아니에요. 봐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운전면허가 있잖아요. 운전면허가 있고, 택시 운전사의 운송 사원면허가 있죠, 알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사업면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허가고, 이거는 뭐예요? 이건 특허예요. 그죠? 그래서 공익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라고 본 거야. 그래가지고 특허를 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버스 운송 사업도 그렇죠. 버스 운송 사업. 이건 누가 내줘요? 이거는 경찰청에서 내죠. 경찰서장, 그죠?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내주죠. 예를 들면, 그죠? 이거 서울경찰청장이 내죠, 이런 거? 서울시장이 내주는 거예요. 이건 서울시장. 왜? 이건 적극적인 공공모의 실현이란 말이죠. 이거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요건만 갖추면 개나 소나 주는 거야. 요건만 갖추면 기속이니까 얄짜로 주는 거야. 진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없는 한 그냥 허가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선원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선착순인데 이게 일종의 어디 선원지가 적용될 것 같아? 선착순으로 이제 우리 허가해 줍니다. 이걸 것 같아. 이거야. 이거는 요건만 갖추면 기본적으로는 개나 소나한테 다 내주는 게 허가예요. 그 때문에 나도 개나 소나처럼 운전면허를 딴 거야. 뭐 저 옆차선도 바꾸지도 못하는 인간이 무서워가지고 우우 하면서 운전면허 내주더라고 나한테. 나 운전면허 따도 되는 건가? 이 생각했어. 나 밖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땄죠. 그게 허가야. 저 특허는 요건을 갖췄지. 이 사람들 다 운전면허 갖고 있고 사업할 만한 자기 있는 분들이야.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공공의 복리를 실현한 공공모이 뭐야? 이게 일반 대중의 교통 편 이용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버스도 그렇지. 버스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이제 감독권이 되게 세요. 이건 약하고. 생각해 보세요. 저 버스가 설날 추설날 다녀 안 다녀요? 다녀죠. 근데 돈이 돼 안 돼? 막 밤 12시 뭐 새벽 1시 새벽 한 뭐 5시 막 다닌단 말이죠. 그때 어떨 때 보면 버스 첫차 탈 때 어떨 때 보면요. 나만 타고 다니는 적도 있었어. 이거 뭐 기름값이 나올까? 이게 뭐 자가용도 아니고 큰 버스에 막 한 사람 두 사람 타고 가. 근데 버스를 운행하죠? 이 적극적 공공모인 거야. 한 사람이라도 5시에 출발해 줘야 돼. 그래서 국민들의 원활한 교통법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공공모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감독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너 첫차 5시 출발했어? 배차 간격도 잘 지켜야 돼. 너 배차 간격 10분에 한 번씩 한다겠는데 말이야. A도 그런단 말이죠. 법에서 예를 들면 봐봐. 요건을 50대 이상이라고 가정해보세요. 50대 이상의 버스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운송버스 사업 운송면허 내줌. 이거 됐다 뭐야? 요건을 충족했어. A 업체 50대래. B 업체는 200대래. 요건은 갖췄죠? 그러면 좀 배창하게 너네는 몇 분이냐 그랬더니 우리는 30분에 한 대씩 할 수 있대. 50대밖에 안 돼가지고 우리는 200대니까 우리 30분이 아니라 한 10분 단위에 한 대씩 우리 운행할 수 있다. 그래? 그러면 이 버스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공공복리인 거야. 서울 시민들의 원활한 교통편 이용이라는 공공복리에서 내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한테 내려줘요. 이게 재량이라는 거예요. 특허는 그래서 재량이에요. 요건은 갖췄다고 다 내주는 게 아니라 재량이야. 그 대신 감독도 되게 세. 야, 니네 왜 배차관계 10분씩 해놓고 너 15분씩 하느냐? 그래가지고 서울시가 감독권 행사해요. 너네 운행 정지 당할래? 감차 명령 당할래? 너 차 운행 정지 당할래? 너 허가 취소한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대신 뭐야? 적자방. 왜? 나 혼자 태우고 갔잖아 새벽에. 그래서 유류 보조금 이런 거 준단 말이야. 대신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하는 대신 국가가 또는 서울시가 적극적 지원도 해줘요. 뭐는 특허는 그럼 봐봐. 9시 뉴스. 자, 오늘 400 몇 번 버스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9시에서 나올 만해? 안 나올 만해? 나올 만하지. 신림동에 있는 어떤 유흥점이 요새 손님이 별로 없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9시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전국에서 다 그런 분들이 해가지고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막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아? 난 그런 거 안 나와. 의사가 지금 어떤 의사가 지금 병원 장비를 비싸게 주고 샀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 의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말 해요? 그래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한 달에 500만 원씩 의사 한 명당 지원해 주기로 지금 결정했습니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버스가 지금
몇 번 버스가 지금 저 적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운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난립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한 달에 유류 보조금을 얼마 주고 말이죠. 인건비는 얼마만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돼야 안 돼요? 후자는 되지. 이게 허가와 특허의 차이점이야. 근데 경찰은 뭐예요? 허가예요. 왜? 목적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허가는 질서 유지가 목적이에요. 허가는 저 질서 유지 차원에서 너 금지시키는 거야. 일반적 금지. 야, 안 돼. 왜? 면허 없잖아. 예? 일반적 금지시킨단 말이죠. 너 면허 없잖아. 이게 뭐라고 그래? 이거는 뭐야, 이건? 너 운전하지 마. 이건 뭐예요? 너 면허 없잖아. 운전하지 마. 이건 뭐예요? 법규 하명 아니면 행정에서 하명이. 도로교통법에서는 하명은 뭐야? 법규. 일반 추상적인 법에 의해서 운전면허 없는 자는 운전하지 마시오. 이건 법규 하명이야. 행정행위로서 하명은 개별적, 구체적, 일반적, 구체적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앞에 건너오다가 신호등 있었죠? 그거는 뭐야? 신호등은 빨간색이 딱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들 안 움직였죠? 빨간색 들어왔을 때 스톱했잖아. 그건 뭐야? 그건 이제 행정행위로서의 하명인 거예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하명이지. 일반 하명이란 말이죠. 일반 처분이죠. 왜? 시간적, 공간적으로는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왜? 그 장소지. 그 장소. 그 신호등 앞에서. 시간적으로 그 빨간색이 들어왔을 때.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이란 말이죠. 그러나 누구한테 적용됐어요? 불특정 다수. 여러분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할머니도 서 있었잖아. 중학교 애도 서 있었고. 불특정 다수. 이런 것들이 일반 처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일반 하명인데 이것도 행정으로서 하명이에요. 행정행위로서 하명인 거예요. 이것도. 법은 뭐야? 일반 추상적이죠. 법은 일반 추상적인 거고 행정행위는 개별적 구체적일 수도 있고 일반적 구체적일 수도 있어요. 행정행위로서 하명은. 행정이나 하명은.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면허 없이 운전하지 마시오. 음주운전하지 마시오. 뭐뭐 하지 마시오는 금지하명이라고 부작위하명이라고 하죠. 그렇죠? 하명이 뭐뭐 있어요. 자기하명, 부작위하명, 부작위하명을 가리켜 금지하명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부작위하시오. 뭐뭐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금지하명이죠. 그죠? 급부하명, 수인하명. 네 가지인데 법규하명도 있고 행정이라서 하명도 있어요. 근데 이걸 풀어주는 걸 뭐야? 하명에서 무슨 하명? 금지하명, 부작위하명을 풀어주는 걸 가리켜 허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금지된 게 뭐라고 그래? 일반적 금지라고 그래. 일반적 금지, 예방적 금지. 예방적 금지. 풀어준 걸 전제로 해서 이게 묶어놓은 거야. 그래, 너 허가 요건 충족해서 와. 너 허가해 줄게. 너 그럼 할 수 있어. 금지된 거 할 수 있어.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 일반적 또는 예방적 금지라고 그래. 이걸 풀어주는 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 허가라고 그래. 그래서 그게 경찰허가야. 그래서 하명도 여러분한테는 중요하게 배우는 게 여러분이 하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마시오. 도로교통법에서도 뭐뭐 하지 마시오. 음주운전하지 마시오. 뭐뭐 하지 마시오 많지. 경찰은 왜? 질서유지차원에서. 왜?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가 발생하겠죠? 그렇잖아. 음주운전이 대표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거야. 음주운전이 금지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건 음주운전 금지되는데 음주운전은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음주운전에 대한 금지를 풀어주는 허가를 배운 사람. 안 배웠지? 그럼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걸 절대적 금지라고 그래요. 절대적 금지. 절대적 금지. 자, 금지에는 그러니까 일반적 금지도 있고 절대적 금지도 있고 억제적 금지도 있는 거 아세요? 억제적 금지 배웠어요? 억제적 금지도 있어요. 봐봐. 허가는 하명에서 법규 하명이든 행정에서 하명이든 뭐 한 거야? 금지시킨 거야. 뭐 부작위 의무, 금지 하명이라고. 금지 하명이 있었다. 부작위 하명 또는 같은 얘기예요. 이건 똑같은 얘기야. 부작위 하명인데 이 금지의 성격이 일반적 금지, 예방적 금지라고 그래요. 예방적 금지를 허가를 통해서 금지를 풀어주는 거야. 해제해 주는 거야. 금지를 해제해 주는 거. 이런 금지를 해제해 주는 걸 가리켜 뭐다? 허가라고 그래요. 허가. 경찰 허가라고 보통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왜 경찰 허가야? 지금 행정청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 행정청도.
경찰 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음주운전, 그럼 음주운전은 뭐야? 이건 절대적 금지. 음주운전은 절대적 금지야. 그 때문에 이거는 허가의 대상이 안 돼. 해제가 안 돼. 이건 해제가 안 돼. 근데 마약 금지, 이거는 억제적 금지. 마약 금지는 억제적 금지, 억제적 금지, 억제적 금지, 억제적 금지. 이거 허가가 해제가 돼요. 어떨 때? 말기암 환자. 말기암 환자 고통이 너무 심해. 그러면 몰핀 이런 것들 의사가 넣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억제시켜야 한단 말이죠. 억제시켜야지.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 뭐 의사면허, 이런 자격증 있죠, 얘네들. 자격증. 뭐 유흥점 허가, 건축허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허가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금지된 게 풀어지는 거지. 금지된 게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당 행위를 하게 된다 이겠죠. 근데 이런 요건만 갖추면 원칙적으로는 법이 정한 요건,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기속행위가 된 거예요. 기속행위. 그래서 이걸 기속행위라고. 근데 이런 것들은 자 봐봐. 근데 건축허가인데 유흥점 허가인데 만약 학교 정화구역 내 구역 내 유흥점 허가, 주시금 허가, 개발 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개발 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이런 것들은 학교 정황 내 유흥지역이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억제할 필요성이 커요. 개발 제한구역에서 건축이 억제될 필요성이 매우 커. 그런데 애적으로 유흥점 허가 나온다든지 건축허가. 그래서 이제 지리산 국립공원 안에도 호텔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건축허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억제적 금지 해적이죠. 이건 애적 승인 또는 애적 허가라고 그래요. 허가에는 일반적 허가가 있고 애적 허가가 있어요. 애적 허가는 재량이야. 왜? 허가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건 재량이에요. 이건 기속이고. 기속이고. 근데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목적이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질서 유지차 안에서 금지시켜놓고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줘야 되는 이런 작용을 한다. 이게 실점의 경찰이야. 자, 의 봐보세요. 1페이지에서. 실점의 경찰이랑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이죠. 이건 일반 통치권과 대립되는 게 이제 특별 권력 관계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 임용, 경찰 공무원 임용은 자, 형식점의 경찰이 경찰이다. 맞지? 그렇지. 왜? 경찰 공무원 임용, 경찰청장이라든지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형점이 경찰이지. 보통 경찰관이 한다 했죠. 실질적 의미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애를 뽑아서 적극적 공공모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자를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란 말이에요. 특허. 경찰공무원 허가가 아니라 특허라고죠. 특허. 그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이면 경찰이 아닌 거죠. 형적이면 경찰이지. 그래서 이건 그러면 뭐가 성립되죠? 특별 권력관계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통치권이 아니지. 특별 권력관계 성립하는 거예요. 특별하잖아. 그래서 헌법에서 배우죠. 국가와 공무원 관계, 특별 권력관계. 국가 일반 국민 관계, 일반 권력관계. 일반 권력관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일반 권력관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통치권에 의하여 국민의 명령 강제, 이게 뭐야? 하명이지, 하명. 법규 하명이든 행정 하명이든 명령 강제죠. 이게 하명이지, 하명. 법규 하명. 또는 도로통법에서 그래서 뭔 하지 마시오. 면허 없이 운전하지 마시오. 이래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거. 강제하죠? 근데 자연적 자유를 제한한단 말이죠. 뭔 하지 마시오. 자연적 자유라면 운전하는 게 자연적 자유란 말이죠. 자연법적으로 누려왔던 권리란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처음에 자동차가 생겼을 때 면허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겠지. 첫날에 벤츠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1800 몇 년 모르겠죠? 1830년에 만들었던 가정해봐. 벤츠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그때 운전면허 제도 있었을 것 같아? 없었지. 왜 들어와요? 차가 많이 생겨. 그다음에 차끼리 교통사고도 발생하기 시작하고 또 저 행인도 치기도 하다 보니까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제는 면허 없이 운전하지 마시오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질서 유지랍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면허 없이 운전하지 마시오가 나중에 들어오는 거겠죠. 근데 원래는 뭐예요? 자연적 자유였단 말이죠. 자연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였단 말이에요. 운전하는 게. 말 타는 거 똑같단 말이죠. 옛날 말 탈 때 면허 있었겠어요? 고그르셨 때 내가 말 탔는데 이씨 너 면허증 있어? 이런 말 해요? 없었다 이게 자연적 권리라는 거예요. 자연법적 권리. 그래서 1830년대 자동차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자연법적 권리였죠. 운전하는 게. 일반 행동의 자유, 헌법적으로 따지면. 헌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 행동의 자유란 말이죠.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이런 건 일반 행동의 자유 제한, 그다음에 뭐 직업의 자유 제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행동의 행복주권과 직업의 자유는 자연법적 권리란 말이죠. 그래서 자연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 금지야, 이거. 뭐뭐 하지 마시오. 근데 그럼 허가는 뭐야? 자연법적 권리의 회복이죠. 허가해 줌으로써 원래 자연법적으로 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허가는. 하명은 자연법적 권리에 대해서 금지시키는 거지. 자연법적 권리인데 운전하는 게 하지 마시오. 왜? 질서 행정 차원에서 안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납니다. 대신 예방적 금지만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따면 요건만 갖추면 우리가 별 탈 없으면 허가해 줍니다. 요건에 갖춰서 운전면허 따고 오세요. 그런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운전면허는 자연적 자유 회복이라고 하지.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회복이니까. 목적이 소극적이도 회복이란 말이지. 그런데 특허는요. 새로운 권리 부여라는 말인데 특허는 없었던 것을 부여하는 거예요. 없었던 것들이 부여되는 거지. 예를 들면 봐봐. 여러분들 그 경찰서 안에 음식점이라든지 커피숍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경찰청 안에 커피숍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아니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안에 커피숍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한 10개는 있을 거야. 그렇지 않게 엄청 크잖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보면은. 그래도 그럼 커피 어디서 마셔? 1층에 분명 커피숍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정부종합청사는 공물이고 행정재산이야. 행정재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허가가 특허야 허가야? 특허인 거야. 왜? 이게 자연법적으로 내가 이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행정사를 점유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장사할 권리가 있겠어요? 없지. 그러면 새로운 권리를 부여된 거예요. 없었던 권리. 자, 내가 아까 운전은 원래 있었던 권리라고 했잖아요. 1830년에 운전했잖아, 내가. 그때 내가 태어났었죠. 1830년에 내가 벤츠 처음 산 사람이야. 우리 세계 역사상. 내 이름 안 나와? 세계 역사상 내가 벤츠를 처음 운전한 사람이 진짜. 그 1830년에 이게 자연법적 권리였어요. 그때 어떤 놈이 나한테 운전면허 말을 했어, 안 했어, 나한테? 운전면허 있으세요? 경찰이 와가지고 운전면허 없으면 운전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안 해. 왜? 도로교통법도 없었어, 그 당시는. 그래서 자연법적 권리였죠? 근데 사고가 난단 말이죠. 몇 번 뭐 자동차 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아까처럼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차원에서 안 되겠다. 자, 이제는 면허 없이는 운전하지 마시오. 라고 도로교통법에 들어온 거야. 그다음에 금지가 해제되는 거지. 다시 운전면허를 따면은. 그래서 기존에 있는 권리를 회복하는 거죠. 이게 목적이 소극적인 게 권리 자체 성격도 매우 소극적이고 기존의 권리를 회복하는 거야. 자연법 자유를 회복하는 게 허가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특허는 없었던 권리야. 내가 어떻게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자체가 없었고 자연법적으로 어떻게 있었겠어? 없었겠지. 그다음에 내가 거기서 그걸 점용해서 사업을 한다? 커피숍을 연다? 스타벅스를 연다? 이런 건 새로운 지위가 부여되는 거야. 그래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특허예요. 특허다.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건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특허는. 그래서 경찰 특허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 특허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단어 자체. 경찰 허가는 있어도. 개념적 요소. 자, 목적 봐보세요. 소급 목적이다. 사회 목적이다. 소급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말했듯이 적극적 공공복리 이런 거 없다. 적극적 공공복리를 위해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찰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경찰이 노동자한테 아이씨 밤 12시까지 일하세요. 좀 저 자동차 한 대라도 더 생산해서 국가 충성을 다해야지. 지금 우리 경제 어려운데 현장업자가 살아야지 국가가 사는데 지금 밖에 나가면 총 쏜다. 스갑치 온다. 12시까지 안 하면 너 스갑치 온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거 경찰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경찰이 할 효율성을 추구한다든지 뭐 공공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든지 이건 경찰이 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여러분 경찰권이 발동돼야 돼. 그럼 이게 뭐라고도 해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경찰권 발동의 뭐다라고 표현한다. 아니야. 요건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이 발동돼야지 뭐 할 수 있어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걸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위험이 안 발생해. 지금 위험이 안 발생하는데 경찰권을 발동하면 돼요? 안 되지. 안 되잖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남자 여자가 둘이 지나가는데 둘이 막 싸우는 것 같아, 막 욕도 하고 막 이러면은 범죄 제지 차원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차원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둘이 너무 부러워, 막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외로워, 씨, 경찰 됐는데 경찰 되면 다 여자 친구 사귈 줄 알았더니만 못 사귀고 말해. 그래서 부러워가지고 니네 떨어져서 걸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위험이 뭐가 있어? 그럼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은 경찰권 발동의 요건이기도 해요. 요건이기도 한 거야. 그렇죠? 물론 얘가 말했듯이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는 발동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목적성 한계로 나중에 이어져요. 그 다음에 사회 목적지라도 국가 목적을 위해서는 안 돼요. 국가 목적을 위해서. 아까 재정, 국가 재정 작용은 누가 해요? 권력 작용은 재정 작용 누가 하겠어요? 국가 기관 중에. 그죠. 기재부라든지 세무상이 하는 거. 과세처분이 그게. 여러분이 이제 과태료 때릴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범칙금 때릴 수도 있잖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야, 국세청은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재정작용이래요. 재정작용. 국가의 재원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야. 돈 벌기 위해서 한마디로. 세금 왜 때려? 국가가. 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과태료도 물론 도움이 되겠죠, 좀. 범칙금도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국가 재정작용에. 근데 그 목적이 국가 재원의 확보에 과태료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벌금 대신 이제 범칙금 때리죠, 통고처분하면서. 그럼 그게 재원 확보가 주된 목적이 아니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였죠.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태료 때리고 범칙금 때리는 거예요. 다르다. 과세처분과 그래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목적이 소극적이야. 그 다음에 사회 목적적이야. 사회 목적적이야. 그럼 여기서 아까 이제 국가 목적적에서 사법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사법경찰은 행정경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국가 목적적 행정에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마지막에 뭐 있어? 사법이죠. 우리 경찰학 책 처음 보면 사법이 마지막에 떨어져 나오는 것 같잖아요. 사법이. 베스트 팔렌 조약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뭐 프랑스 무슨 법, 재화법, 무슨 법전에서 사법경찰이 떨어져 나갔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그거는 행정경찰에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걔는 국가 목적적인 작용인 거야. 사법작용은. 그래서 사법경찰은 국가 목적적이기 때문에 행정경찰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행정경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 목적적 작용이다. 그래서 2번에 가면 1번, 2번 봐봐요. 경찰은 소극목 행정자라는 점에서 적극 목적인 복리행정과 구별되고 또한 사회목적 행정이란 국가목 행정작용, 군사행정, 재무행정, 외무행정이라든지 사법행정과도 구별된다. 수사는 권력적이야. 수사는 권력적이다. 그래서 명령 강제하는 권력작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찰 하명, 허가, 강제, 즉시강제 매우 권력적이란 말이죠. 그 때문에 이제 법률부가 엄격히 요구되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찰의 모든 작용이 다 권력적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 지도라든지 계몽 활동 이런 것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주된 성격은 권력적이다라는 거죠. 경찰은 그리고 주로라고 돼 있잖아요. 1번에 주로 이용된다 이렇게 표현된 게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100%라는 건 아니지만 주로 그렇다 이 말이지. 1번. 2번 비효율 행정이 중심이 되는 복리행정 기본적으로 구별된다. 복리행정은 그렇죠. 일반 통치권이야. 그래서 1번 경찰은 국가의 일반 통치에 기초한 행정작용이다. 자연인, 법인, 내국인, 외국인 모두 경찰권에 복종해야 한다.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하는 행정작용이다. 그래서 2번 특허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특허죠.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 중에 하나죠. 특허. 그렇죠? 인가 대리. 3가지가 형성적 행정이죠. 그래서 형성적 행정이와는 거리가 멀다.
뭐는 경찰 작용은. 경찰 작용 뭐랑 관련이 있어요? 명령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에 관련이 있어. 특히 명령적 행위 뭐뭐 하명과 허가. 경찰 하명, 경찰화가 하는 나라 있죠? 경찰 특고, 경찰인가 이런 거 없단 말이죠. 경찰 특고, 경찰인가 없죠? 그래서 형성적 행정이 아니라 명령적 행정에 관련이 있어요. 행정에 관련이 있다라면, 그래서 행정에 구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법경찰과 이제 뒤에 가시면 구별이 된다는 거야. 이게 사법경찰과 구별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봐보세요. 행정경찰은 사회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사법경찰은 범죄 수사, 범위 체포라는 거죠. 성질, 소관기관, 나오죠? 소관기관, 발동. 자, 적용 법규를 떠올리면 뚜렷해져요. 행정경찰은 행정법규야. 경찰관 직무집행법, 뭐 이런 거, 식품위생법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거죠. 봐봐. 그러면 봐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경찰이 순찰을 들고 있어. 근데 황남기 같은 놈이 이제 새벽 3시에 여기 원룸 이런 데에서 자꾸 3시에 뚜레뚜레 저 남의 집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죠? 경찰이 순찰 들고 있는데 황남기 자꾸 새벽 3시에 뭐 이렇게 남의 집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요새 최근에 지금 무슨 사건도 좀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신 검문한단 말이죠. 불신 검문한다. 저 경찰인데요. 저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뭐야? 사법경찰이야? 행정경찰이야? 행정경찰이지, 그렇죠? 왜? 근데 형사법상에 지금 요건이 없잖아. 범죄부터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현행범도 아니지. 긴급체포 대상도 아니지. 뚫레트도 쳐다보고 있다는 게 무슨 범죄는 아니잖아, 일단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법경찰이야, 행정경찰이야. 응? 행정경찰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동시에 행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최근 여기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순찰을 들고 있는 거야. 순찰을 들고 있는데, 이상한 놈이 자꾸 쳐다보다가 경찰이 그랬더니 서세요. 잠깐만요. 저 경찰인데 왜 여기 있죠? 도망가요. 그러면 이제 제지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제지할 수가 있죠. 앞을 가로막을 수는 있단 말이죠. 앞은 가로막을 수 있다. 거기까지는 뭐예요? 행정경찰입니다. 근데 옷을 보니까 피가 묻어져 있어.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면 그때는 사법경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형사법이야. 그러면 자, 나를 경찰서로 끌고 가고 싶어. 이거는 뭐로만 할 수 있죠? 이 경우는 경찰이 직무집행법은 뭐로만 할 수 있어요? 무슨 동행? 경찰서에 데려가다 가까운 경찰서에. 그렇지. 임의동행인 거야. 이거는 강제 연행이지, 연행. 구인. 체포 구속할 때 하기 위해서 구인. 근데 이거는 뭐의 요건이 충족돼야 돼? 형사법 요건이 충족돼야지. 그러면 강제로 구인해가지고 이제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물론 애매한 선이 있겠죠.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 직무집행법도 사실은 사법경찰 내용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불신검문 조항에 보면. 근데 하여간 이거는 행정경찰이고 이건 사법경찰이고 이거는 뭐예요? 국가 목적적이고 이거는 사회 목적적이야. 이게 질서행정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질서행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불신검문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은 사법경찰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경찰로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 그래가지고 수사의 단계로 들어가면 사법경찰로 넘어가. 이건 국가 목적적인 거예요. 이건 국가 목적적인 거지. 그래서 여기 대표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여기는 형사소송법이다. 절차법은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의 종류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행정경찰, 사법경찰의 차이점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안경찰과 협의회 행정경찰의 경우죠. 그래서 이제 보안경찰과 이제 협의회 행정경찰은 그 경찰 개념 역사 이렇게 설명할 때 언제부터 이게 분리된다고 그래요? 독일에서. 그렇죠. 독일에서 2차 세계 끝난 다음에 영미에 어쩌고 하면서 보안경찰과 협의회 행정경찰이 구별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제일 마지막에 떨어져. 다 실질적인 경찰에 해당해. 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해. 실질적 의미 경찰 둘 다 실질적 의미 경찰에 해당해요. 사법 경찰에는 실질적 의미 경찰에 해당해? 사법 아니지. 실질적 의미 경찰은 뭐라고요? 사회 목적적이란가? 사회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행정경찰이죠. 실질적인 경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법경찰과는 실질적인 경찰은 아니지. 형적인 경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보통 경찰기관이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법경찰도 형적인 경찰이면 실질적인 경찰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은 다 실질적인 경찰이에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해를 제거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실질적인 경찰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보안경찰은 형적인 경찰에 해당하죠. 왜? 경찰 기관이 한다면 보통 경찰 기관이 하기 때문에 형적인 경찰이죠. 이게 보안경찰은 형식, 실질 다 한 거야. 보안경찰은 형식적이기도 하고 실질적 의미 경찰이기도 한 거야. 보안경찰은 그죠? 그런데 협의의 행정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에서 한단 말이에요. 형점의 경찰은 아니지. 근데 실질적 의미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위험, 유해 방지, 제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죠. 사법경찰은 형식적인 경찰에 해당할 수 있죠. 보통 경찰기관 하니까. 근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죠. 왜? 실질적인 경찰은 사회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인데 사법경찰과는 뭐예요? 사법경찰은 국가 목적 행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탈락하는 거예요. 어디서는? 실질적인 경찰에서는. 실질적인 경찰에서는 탈락. 실질적 의미는 뭐가 들어와야 돼? 사회 공공의 안녕할 질서. 이게 머릿속에 박혀야 돼. 실질적 의미 행정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러면 사회 공공의 안녕할 질서의 유해 제거. 그래서 일반 통치권의 근거에서 뭐 명령 강제 어쩌고 하는 것이다. 사회 공공의 안녕할 질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런데 사법경찰은 아니잖아. 국가 목적적 행정이잖아. 국가 목적 행정이 네 가지 있었죠? 외무, 사법, 군사, 재무. 네 가지는 국가 목적적인 거야. 근데 이 보안경찰의 경우는 다른 어떤 행정행위와 직접 관련성이 없이 독자적으로 행해지는 데 반해서 협의의 행정경찰의 경우는 다른 행정행위와 밀접하게 부수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잡아보세요. 잡아봐. 물론 이제 이것도 내 생각에는 100%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사례를 다 들어보면 잘 안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개념을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솔직히 말해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내 봐도. 근데 봐봐. 근데 이제 이런 특징적인 경우는 그렇죠. 예를 들면 봐봐.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범죄 제지. 범죄 제지는 어디에 해당하죠? 행정작용 이용 중에. 그죠? 행정상 직시강제로 분류가 된단 말이죠. 직시강제죠. 그럼 이게 행정이야 직접적 관련이 있어 없어요? 하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직시강제는. 근데 강제집행은 하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강제집행,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강제집행은 대집행, 행정 대집행,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다 이 행정강제 다 모두 법규하명이든 또는 행정해로서 하명이든 하명을 전제로 한다 그랬죠. 하명을 전제로. 하명. 행정이 전부도 아니에요. 하명. 행정이 중요해서 하명만 딱 전제하는 거예요. 하명과 관련이 있어요. 나머지 행정 행위와 관련도 없어. 딱 하명과 관련이 있어요. 법규 하명이든 행정 하명. 이건 무슨 하명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은 자기 하명이에요. 보통이 아니라 자기 하명과 자기 하명. 철거하시오. 철거 명령. 뭐 하시오죠. 철거 하명. 예를 들면 철거하시오. 불법 건물인 철거하시오. 이거는 자기 하명과 자기 하명. 하명 중에 하명이 몇 가지가 있어? 4가지.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하명. 이 4가지 하명이 있다면 4가지 하명. 하명 중에서도 얘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하명과 관련. 자기 하명. 근데 자기 하명에 대해서 불이행한단 말이죠. 철거하시오. 철거 안 해?
그러면 뭐죠? 개고도 하고 절차를 거쳐서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건 하명을 전제로 해요. 그중에 자기 하명을 전제로 해요. 물론 이제 의무의 성격은 대체적 자기만해야 되죠. 의무의 성격은 대체적 자기만해야 되죠. 비대책 자기만은 안 되지. 나중에 여러분 이제 배워야 되고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이행강제금도 뭐 하시와 관련이 물론 이제 다 이거는 뭐 네 가지 하명과 다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가지 하명 다 관련이 있고 이것도 네 가지 하명 다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하명 관련이 있어요? 강제징수는 급부하명이에요. 행정법에서 이런 거 내면 애들이 엄청 어려워요. 급부하명이 왜? 세금 내시오 아니요. 세금 내시오. 세금 내시오. 급부 네 가지 하명, 자기 하명, 부자기 하명, 수인 하명, 급부하명, 과세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돈 내라는 거, 변상금 부과처분 이런 거 다 뭐야? 자기 중에 하명 중에 급부하명이라고. 돈 내라 이게 돈 내라. 국가가 돈 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변상금 내라. 변상금 내. 너 변상금 내. 너 세금 내. 급부하명이죠. 안 해? 강제징수다. 그래 강제로 징수하지 돈을. 징수하는 거야 징수. 자기 하명 이게 아니야. 자기 하명이 아니라 급부하명인 거야. 이건 자기 하명이 아니라 급부하명. 하여간 다 하명을 전제로 해요, 애들이.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뭐 개고도 하고 보면은 대집행정 통지도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왜 즉시야? 이거 없다는 거 이거. 하명이 없다는 게 즉시예요. 이게 시간적으로 매우 급박할 때죠. 하명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이거랑 같단 말이죠. 멧돼지가 지금 나타나서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나 유치원 애들 주변에 어싱거리고 있어. 애들 받으려고 그래. 그때 경찰이 하명하고 계고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의무 불이행을 요구는 하느냐, 안 한단 말이죠. 즉시. 그래서 이게 목전에서 눈앞에서 경찰관의 눈앞에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 지금 멧돼지가 유치원 애를 치려고 그래요. 그럼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위해가 공공의 안전이 뭐도 있어요? 국민의 권리 보호, 기본권 보호가 공공의 어디에 돼? 안녕에 해당하죠? 공공의 안녕의 개념에 법익도 있지만 기본권도 있죠? 기본권이 또 있단 말이죠. 기본권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생명신체의 위험이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위험이. 그때 바로 실력을 행사해서 행정력 목적을 실현한단 말이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위해를 제거한단 말이죠. 또는 방지한단 말이죠. 그렇잖아. 그러면 즉시강제죠. 즉시강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행정행위와 직접 관련성이 없단 말이죠. 행정행위, 하명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보안경찰로 분류되는 거죠. 보안경찰은 그래서 뭐랑 관련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고 그 자체로 독립해 행해진다. 보안경찰은. 여러분들이 아는 보안경찰. 지금 범죄 제지라든지 이런 재난 예방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즉시강제잖아요. 어떤 행정이와 연관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행정이와 연관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과 연관해서 부수해서 일어나는 경찰작용이다. 역시 물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죠. 유지 차원에서. 왜? 지금 건물이 무너지려고 그래? 건물이 무너지려고 그래. 그럼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칠 수 있잖아. 이 건물이 무너진다 생각해봐.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거 아니야. 이것도 뭐야? 공공의 안녕이죠. 국민의 생명보호 아니야. 아까 멧돼지처럼. 멧돼지만 먹고 문제가 되나? 이 건물 무너지면 또 많은 사람이 죽지. 그러면 공공의 안녕이죠. 안녕의 차원에서 뭐야? 경찰권이 발동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경찰기관이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에서 경찰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협의행정경찰을 한다. 협의행정경찰을 한다.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부터 경찰기관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에서. 마지막으로 뛰어져 나간 거지. 이놈이 마지막으로 경찰청의 영역에서 작용 영역에서 제외된 거야. 순서상 마지막으로 독일 기준으로. 독일 기준이 대부분 그러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게 협의행정경찰이다 이겠죠. 뭐 나머지 개념은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나머지 이제 분류작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물론 이제 4페이지 가시면 명칭은 경찰이지만 경찰 작용이 아닌 것들, 법정 경찰, 법원에서 하는 경찰 작용, 나는 의원 경찰, 의회에서 하는 경찰 작용, 이런 것들은
경찰 작용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데스티 가면 이제 경찰에는 근거 한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의 근거 한계. 경찰 작용과 이제 법률 유보원칙과 관련된 거죠. 첫 번째, 헌법 이제 37조 2항을 떠올리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신체이자를 제한하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면 멧돼지가 지금 아이를 칠 때 애를 피난시켰다, 억류시켰다면 신체의 자유 제한이죠. 아이의 신체의 자유 제한이란 말이죠. 그러면 헌법 37조 2항이 뭐야? 37조 2항이 자유권리 제한이란 말이죠. 자유권리 제한은 법률로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은 비리 원칙 준수하면서 물론 이제 12조 1항은 뭐예요? 헌법 12조 1항은 체포고소 압수수색 신문을 받자면 체포고소 압수수색은 뭐야? 그건 이제 사법경찰의 문제지. 형사법이라고 봐야죠. 신문이야 이제 뭐 경찰 직무집행도 될 수가 있는데, 하여간 그거는 12조랑의 4가지 체포고소 압수수색은 법률 유보는 그건 형사법을 의미하겠지. 사법경찰의 근거라면 헌법 12조랑이 37조 2항은 행정경찰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범죄 예방 제지라든지 재난의 방지를 위한 피난 옹류라든지 이런 것의 헌법적 근거는 37조 2항이에요. 37조 2항의 자유와 권리죠. 신체의 자유죠. 뭘 위해서? 질서유지야. 그게 헌법적으로 질서유지. 헌법 37조항이 세 가지가 있잖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모는 있죠. 그중에 뭐야? 경찰 직무집행법은 질서유지를 헌법에 근거로 하는 거 있는 거야. 그때 법률에 근거를 둬야 돼? 그치.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왜 행정지도는 그 법률보가 적용 안 돼요? 그건 자유권리 제한이 아닌 거야. 임의적이잖아. 예를 들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어. 야, 오늘 아침에 내가 나오라는데 이제 겨울철이니까 지금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의 자유를 제한해요? 제한 안 하지. 만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했다 하더라도 그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행정지도에 불과한 거야. 그걸 따를 거냐 안 따를 건 내 마음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요.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37조 2항에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지도는 경찰지도는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는 법률보가 적용이 안 돼요. 물론 저 행정 절차법이 명확한 근거도 있죠. 그렇게 법률에 근거할 필요 없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있는데, 근데 경찰 작용은 침익적인 내용이 많아요. 가장 많은 국가 작용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 자, 1번, 2번. 그래서 이제 관습법은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나왔듯이 관습법은 법률 유보할 때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 우위할 때 법률에 해당하지. 그래서 관습법에 근거하여 경찰 작용하면 안 된단 말이지. 옛날부터 그래왔는데요. 이거 안 돼. 너 왜 그런 행정작원에서 왜 그런 권력작원에서 하는 말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 선배들 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던데.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 그럼 관습법에 따라서는 안 돼. 안 돼. 그래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관습법 때 행정법의 법원이 경찰행정법의 법원이야? 그렇지.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뭐뭐 있어? 성문법, 불문법에 관습법이 먼저 나왔지. 조리법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불문법원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면 어떻게 돼? 법률 우위원칙 위반되는 거지. 그래서 관습법도 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 우위원칙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관습법에 근거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법률 유보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관습형법 금지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관습법에 따라서는 행정작용할 수도 없고 사법작용해서도 안 되지. 근데 거기에 있다는 위반되면 안 되고,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의 분리,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많은 수험생들이. 직무규범이라는 것은 임무규범. 여러분은 따지면 이제 옛날 경찰법, 요새 뭐 국자법인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죠? 그게 뭐야? 그게 직무규범, 조직규범이라고 하지. 권한규범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란 말이죠. 자, 봐보세요.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부 조직법이 있고 세법이 있어. 정부 조직법에 국세사무 이래가지고 뭐 기획재정부 장관 이게 됐단 말이죠. 재정부 장관 이렇게 돼 있어. 국세사무가. 근데
세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소득세법, 뭐 법인세법이 있죠. 있는데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없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이게 조직규범이야. 이거는 작용규범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서 세금 때문에 정부 조직법에 근거해 과세처분한다. 이해돼요? 그러면 정부 조직법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면 수사도 이게 정부 조직법 형사법 필요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형사비 뭐 여기 보면 뭐 수사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있지. 법무부 장관 사무로. 그렇잖아. 법무부 장관 사무로 범죄인 체포 수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하지. 국세처럼. 그렇잖아요. 법무 소관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행안부 행안부 소관사항, 그다음에 경찰청의 사무 이렇게 쭉 나열됐겠죠. 당연히 있어 정부조직법에. 그러면 이번만 있으면 다 되고 우리나라. 만약 조직법에 따라서 행정작용을 할 수 있다라면 이것만 필요하다라면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법이 다 필요 없는 거야. 경찰관 징용집행법이고 그 우리가 배우는 공부 안 해도 되겠지. 엄청 시험 공부 편하겠지. 왜 정부조직법 공부로 끝나는 거야. 뭐도 형사법도 형법도 없어. 형법도 필요 없어. 형사법도 필요 없어. 경찰이면 우리 막 경찰하게 나오는 뭐 이상한 법들 다 필요 없어. 자경법들 다 필요 없어. 이걸 하나만 배우고 끝이. 이게 되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 세율이 나와요? 범죄 구성 요건이 나와요? 안 나오지. 안 나올 거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유보할 때 법률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조직규범은 여기에 근거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용규범. 조직규범이 아니라 작용규범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국자법에 보니까 국가 경찰 사무랑 자치 경찰 사무가 나오잖아요. 무슨 거는 국가 경찰 사무고 너는 또 자치 경찰 사무다 이거 나오죠. 그건 뭐야? 조직법이 작용법이야. 조직법이지. 그럼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경찰은 직무집행법 있겠어? 그건 조직법이야. 그 사무는 너희들이 나와바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나와바리를 해서 바로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권력을 행사하려면 따로 경찰이 직무집행이 나와가지고 범죄 예방 제지를 위해서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조치는 이렇게 요건하에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경찰 직무집행이 나와야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이게야. 경찰권이. 그래서 우리가 법률 유보할 때 법률은 경찰 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제한다 할 때의 의미의 법률은 뭐다? 실제적으로 조직규범이 아니라 작용규범이에요. 작용규범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봐봐. 그러니까 그러면 행정상 직시강제는 매우 침입적인 경찰 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게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되죠.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도 당연하고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되는데 이게 어디 조직법, 작용법, 국자법, 경지법 어디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는 말할 것도 없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 근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사실은 필요 당연한데 여기서 논의할 필요 없이 이것에 근거가 있느냐 관심인 거예요. 여기에 근거가 있느냐 관심인 거예요. 왜? 여기는 사무의 종류만 나열됐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야.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하에서 어떻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안 나와요. 그렇잖아. 어떤 요건하에서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고 어떻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안 나오지. 여기는 그냥 무슨 사무가 국가 경찰 사무란 얘기일 뿐이지 요건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 요건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근거가 있느냐의 문제인 거야.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다? X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X인 거예요. 이 법이 있어야 한다. 작용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직법 등의 근거가 요한다. 이게 법률유보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지도는 경찰지도, 행정지도, 경찰지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상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임의성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당사자가 이것을 수용을 해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불이익도 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권력적인 거라면 이건 권력적 사실이라면 이건 비권력 사실행위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근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거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근거할 필요 없다는 얘기? 그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경찰지도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왜 안 되는 거죠? 이 조직기범 위반인 거예요. 그는. 아니 경찰들이 경찰기관이 해야지 왜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금이나 때리지 그걸 경찰지도로 왜 하는 거야? 뭐죠? 이제부터 뭐 차선을 잘 지킵시다. 이런 것들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와서 차선을 좀 똑바로 잘 지켜서 사고 안 나오고 우회전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경찰지도를 했단 말이죠. 그럼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근거도 없겠지만 여기에 근거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에 근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근데 법률법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에 근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법률법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법 적용이 안 된다라는 의미의 법률이라는 것은 작용법을 의미한다는 거지. 그렇잖아. 그죠? 지금 봐봐. 경찰지도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왜? 작용법에 근거 없기 때문에? 아니야. 조직법적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경찰지도, 행정지도조차도 조직법적 근거는 필요한 거야. 근데 경찰지는 법률법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지. 그 말은 뭐예요? 경찰기관이 하더라도 기획할 때 조직법의 근거만 있으면 되고 작용법의 근거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말도 해. 아니 근데 거기 뭐 먼저 범죄 예방을 위한 경고라든지 뭐 재난 방지 이런 경고는 그 경찰지도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경직법에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럼 법률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 없다. 그렇죠? 그런 관계 없어요. 그렇죠? 왜? 아니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만약에 근거 있으면 더 하는 거지 뭐. 이게 근거가 법률로 적용이 안 되는 말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률 제정해도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 법조항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뭐 근거 있다고 해서 근거 있으니까 법률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건 반대 해석인 거야.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한테도 관련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행정조사 기본법에 가보면 행정조사는 법의 근거를 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거를 요한다. 행정조사는 다만 당사자가 이제 합의해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제 오케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이제 임의적 행정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법률에 근거할 필요 없다. 법률 보정이 안 돼요. 당사자가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제가 전화했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조사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대. 그러면 법률형의 근거를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왔어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법률에 근거 있으면 당연히 하고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말은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 아닌 거야. 법률의 근거 없어도 할 수 있고 있어도 할 수 있고 당연한 거지.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한다는 거 이거는 법에 없으면 못하고 있으면 이거는 법에 없으면 못하고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법률로 적용된다는 얘기는 법률에 있어야만 할 수 있고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고 법률로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법률이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있으면 더더군 할 수 있죠. 그리고 기출에 나왔어요. 이거 내가 보니까 애들이 이걸 헷갈려 하더라고. 판례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출제했어 한 2년 전에 3년 전에 행정법에. 그러면 이거 자발적인 어떤 협조로서 하는 임의적 행정조사는 법에 근거가 있을 때는 할 수 없다. 아니 무슨 법에 근거 있는데 왜 못해 행정적용을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시험장 하면 바보가 돼요.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법률법 적용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법에 있어야만 할 수 있고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고 법률법 적용이 안 된다는 의미는 법률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 있으면 당연히 할 수 당근이고 그건. 법이 있는데 왜 못해? 그건 당연히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경고라는 것이 경직법에 근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법률법 적용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법률법가 없어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있어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한다 이겠죠. 법률법의 개념에 있어서. 자, 그래서 2번 직무 기본만으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고 이거 아까 국자법이라는 거 국자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걸 넣어서 출제할 수 있단 말이죠. 권한기본 예를 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근거가 있어야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권력적인 것은 특히 일반적으로 권력적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경찰권을 발동한 근거는 조직법상의 직무기본보다 권한기본, 수권기본, 작용기본입니다. 권한기본, 수권기본, 작용기본의 근거를 요한다는 의미다. 법률 유보할 때 법률은 알았죠? 잠깐 쉬고 계속하겠습니다.